부자 되실 분들 안녕하세요. 솔라로운 세금생활 솔라세무사 설라연입니다. 어느덧 벌써 12월 말이에요. 올해가 벌써 다 지나갔어요. 내년 2023년엔 흑토끼 해라는데 여러분들 모두 하시고 싶은 일, 하고 싶은 일, 계획했던 일 한 마리, 두 마리, 100마리 모든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저 솔라쌤도요. 해 마감에 맞춰서 이때쯤이면 항상 궁금해지는 내역이 있으신 것 같아요. 특히 근로자분들에게는요. 뭔지 아시겠죠? 네, 맞습니다. 바로 연말정산입니다. 연말정산 내역은 아마 매년 해오셨을 거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컨텐츠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? 혹시 그러신 적 없으세요? 저 솔라쌤은 급여 계약을 하고 첫 월급을 받는데 제가 생각했던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. 그 금액을 생각하고 금액이 입금이 됐다길래 통장을 딱 열었더니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게 뭐야.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정도지 않을까 싶었는데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들어와 있어서 돈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? 하면서 급여 명세서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. 알고 보니까 그거는 세금만 고려할 게 아니라 사대보험을 제가 그때는 고려를 안 했더라고요. 근로소득자분들께서는 자기의 세전연봉, 월급여가 되시겠죠? 월급여에서 일정 부분만큼을 차감을 하고 그 돈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. 하지만 이 일정 금액을 어떻게 차감을 하느냐? 일단은 사대보험은 오늘 논외로 하겠습니다. 그럼 소득세를 일정 부분 떼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법에서 정한 간이세액표가 있습니다. 이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국가에서 회사한테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. 너네 한 번에 돈을 내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니 돈을 너네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일부를 이 정도만큼을 좀 떼놓고 지급하길 바래. 그리고 미리 뗐다면 나한테 줘. 내가 받는다면 1년 뒤에 너네 정확한 세금으로 계산해서 그때 정산하면서 돌려주던지 아니면 너네 그때 덜 냈으면 나한테 그때 다시 줘. 라는 개념이에요. 연말정산 이해되셨나요?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 정확한 세금이 얼마냐를 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인 거겠죠. 대표적인 연말정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 세금을 덜 내고 환급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목적이실 건데요.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. 하나는 소득공제고요. 하나는 세액공제입니다. 어쨌든 간 둘 다 봤을 때 공제란 말이에요. 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무슨 차이냐? 라고 하면 자, 우리가 소득 주머니가 있어요. 우리 인적용역, 배달민족에서 투잡을 뛰셨다거나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돈을 받으셨다거나 이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는데요.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겠죠. 직장에서 근로계약을 하시고 돈을 받으시는 이 부분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시는 겁니다. 이런 여러 가지 소득 주머니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. 근로, 사업소득이 있으시겠고요. 이자, 배당, 기타 소득, 연금 소득, 다양한 소득 주머니가 있다고 칠게요. 이 소득 주머니를 한데 모아서 소득의 덩어리를 만들고 이 덩어리에서 깎아 가면서 우리 세금은 얼마니? 라고 정해지는 게 이 세금 산출의 과정이에요. 크게 보시면 소득공제는 어떤 거냐 하면 소득 주머니들을 모아 만든 가장 큰 소득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의 범위를 줄이는 거예요. 이렇게 큰 덩어리라니를 이 덩어리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죠. 둘 다 빽이에요. 공제면 결국에는 빽인데 이걸 덩어리에서 빼주는 게 바로 소득공제고 덩어리를 줄인 거에서 자기한테 해당하는 세율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. 그럼 이 세율 구간에 나온 얼마라는 세금 금액에서 그럼 이 금액에서 얼마를 더 빼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세액공제 부분입니다. 쉽죠?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이 덩어리, 부피 자체를 줄여주는 건 소득공제. 그리고 이 나온 금액에서 금액을 빼주는 덩어리를 다 커트시키고 정제되는 어떤 것에서 불순물을 빼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?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그럴 수가 있어요. 이 소득공제는 자신의 세율에 따라서 덩어리가 줄여진 것에 대한 실제 세액 영향은 곱하기 세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 자체가 줄어드는 게 유리한 분이 계실 수도 있겠고 또 불리한 분이 계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상대적인 거지 어쨌든 간 빼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좋은 거기는 합니다. 기본적으로. 단지 이걸 소득공제로 넣느냐 세액공제로 넣느냐의 그 차이가 어느 것이 유리하냐 하시면 그 세율 구간이 본인이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유리한 것도 또 불리한 것도 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. 자 여러분
그러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들에는 뭐가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인적공제,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, 그리고 그 밖의 소득공제로 이루어져 있고요. 아마 기본공제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. 인당 기본적으로 150만 원을 공제해주는 내역인데요. 부양가족에 대해서 누구를 넣냐 빼냐라는 부분이 이 150만 원 부분이 영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, 장애인, 부녀자, 한부모 공제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상황에 대한 공제들이 별도로 존재합니다. 각각의 금액은 다르고요. 추가적으로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. 그렇다면 세액공제에는 뭐가 있을까요? 주로 근로자분들께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보험료, 기부금, 의료비, 교육비, 월세액 등의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세부 내역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포스팅으로 한번 찾아와 볼게요. 여러분, 오늘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.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 우리 대표님께 좀 더 이해가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저 솔라샘은 더 유익하고 좋은 세무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세금은 솔라로운 세금생활!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